새벽 5시 서울 외곽 아파트 단지에 첫 불빛이 켜집니다. 76세 김정자는 이미 부엌에 서 있습니다. 손끝에 박힌 굳은 살이 반죽을 치댑니다. 밀가루 가루가 공중에 흩날리고 오래된 도마 위에서 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립니다. 50년을 이 손으로 가족을 먹여왔습니다. 시어머니 수발,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 그리고 이제는 손녀들까지. 23세 시집 왔습니다. 그때는 웃음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착했고 시어머니는 엄격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처사들 준호를 낳고 정자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름 석자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설거지통에 손을 담급니다. 찬물이 관절을 파고듭니다. 정자는 창밖을 봅니다. 아파트 단지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좁고 회색입니다. 엄마, 아침 됐어요? 38 아들 준호가 넥타이를 매며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며느리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중학생 손녀 2명은 이어폰을 낀 채 식탁에 앉습니다. 밥 먹어라. 정자가 상을 차립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나물 3가지.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맛있다는 말도 없습니다. 공기처럼 당연한 존재입니다. 10분 만에 식사가 끝납니다. 준호는 출근하고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고 손녀들은 학교에 갑니다. 정자 혼자 남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정자는 손을 봅니다. 주름진 손등, 굳은 마디, 튀어나온 핏줄. 이 손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합니다. 기저귀를 빨고 이불을 널고 밥을 짓고 청소를 했습니다.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정자는 또 부엌에 섰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가족은 밥을 먹어야 했으니까요.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TV를 켜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있는 느낌입니다. 외롭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종류의 외로움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정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가족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엄마는, 할머니는 그래야 한다고요. 오후가 되면 장을 봅니다. 마트 카트를 밀고 채소 코너를 지나갑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보입니다. 모두 비슷한 표정입니다. 지쳐있고 무표정하고 어딘가 체념한 듯합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생선을 손질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웁니다. 6시가 되면 가족이 돌아옵니다. 또 밥을 차리고 또 설거지를 하고 또 홀로 남습니다. 밤이 되면 정자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형광등 자국이 눈에 들어옵니다. 오래된 벽지, 낡은 이불, 텅 빈 옷장.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질문이 가슴속에서 맴돕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또 밥을 짓고 또 설거지를 하고 또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정자는 아직 모릅니다. 곧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을요. 일요일 점심시간입니다. 정자는 식탁에 비빔밥을 차려놓습니다. 고추장, 나물, 계란 프라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상입니다. 가족이 모여 앉습니다. 준호가 밥을 비비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엄마, 저기, 정자가 고개를 듭니다. 제 친구 어머니가 요양원 다니시는데요. 수진이 거듭니다. 프로그램도 많고 또래분들도 많으시대요. 정자의 손이 멈춥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잇습니다. 저희가 낮에 집에 없으니까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도 그렇고요. 자료 좀 알아봤어요. 여기서 버스로 30분 거리예요. 공기가 무겁습니다. 손녀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70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쓸모 없어졌다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그래.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듯 합니다. 준호가 말합니다. 엄마, 오해는 마세요. 그냥 한번 가보시기만. 알았다고. 정자의 목소리는 낮고 평평합니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식사가 끝납니다.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정자는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는데 눈물이 납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입니다. 그날 밤 정자는 잠들지 못합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뭐였을까? 20살부터 지금까지 반백년이 넘는 시간.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을 내조하고 아들을 키웠습니다. 밤새 아픈 아이를 간호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명절이면 혼자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쉬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힘들다고 투정 부린 적도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살았습니다. 그게 엄마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요양원으로 가라는 겁니다. 정자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평소처럼 밥을 짓습니다. 가족은 평소처럼 식사를 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정자의 마음속에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오후에 정자는 동네 공원에 갑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봅니다. 유모차를 미는 젊은 엄마,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인, 운동하는 중년 남자.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정자는 자문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았나?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삶이었나요? 핸드폰이 울립니다. 수진입니다. 어머님, 저녁 몇 시에 하실 거예요? 애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해서요. 6시. 네, 그럼 그때 맞춰서 갈게요. 전화가 끊깁니다. 정자는 핸드폰을 내려다봅니다. 화면에 비친 자기 얼굴이 낯섭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지친 눈빛. 이게 나구나.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정자가 준비한 음식이 식탁에 가득합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잡채, 김치. 준호가 말합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요양원 한번 가보실래요? 정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수진이 말합니다. 어머님, 일주일에 3번만 가셔도 돼요.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요. 알았어. 정자의 목소리는 작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손녀 중 큰아이가 말합니다. 할머니, 거기 가면 친구들도 생기실 거예요. 정자는 아이를 봅니다. 순진한 얼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입니다.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식사가 끝나고 가족은 각자 방으로 돌아갑니다. 정자는 또 설거지를 합니다.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정자는 작은 방에 앉아 서랍장을 엽니다. 오래된 앨범이 나옵니다. 흑백 사진 속에 젊은 정자가 있습니다. 23 결혼식 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꿈이 많았습니다.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아기를 아는 정자가 있습니다. 준호입니다. 피곤해 보이지만 웃고 있습니다. 또 다음 장.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 합격, 결혼식. 모든 사진 속에서 정자는 옆에 서 있습니다. 주인공이 아닙니다. 조연입니다. 배경입니다. 정자는 앨범을 덮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습니다. 소리 내어옵니다. 나는 어디 갔을까? 김정자는 어디로 갔을까? 오랜 시간 웁니다.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50년 동안 참았던 서러움입니다. 울음이 멈추고 정자는 거울을 봅니다. 붉어진 눈, 축 처진 어깨, 지친 표정. 그리고 결심합니다. 이제라도
나를 찾아야겠다. 작은 결심입니다. 하지만 정자의 인생을 바꿀 결심입니다. 정자는 핸드폰을 듭니다. 오랜 친구 경희의 번호를 찾습니다. 손가락이 떨립니다.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경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자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경희야, 나야. 할 얘기가 있어. 전화 너머로 경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자야,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정자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목이 메입니다. 나 요양원 가래. 뭐? 준호가 요양원 알아봤대. 다음 주에 가보자고. 경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정자야, 넌 아프지도 않잖아. 그냥 집에 혼자 있으니까? 그게 이유래. 그게 무슨? 정자가 말을 자릅니다. 경희야. 나 이제 지쳤어. 정말 지쳤어. 눈물이 또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를 가다듬습니다. 경희가 말합니다. 당장 나와. 내가 차 몰고 갈게. 아니야. 괜찮아. 그냥 네 목소리 듣고 싶었어.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합니다. 전화선 너머로 서로의 숨소리만 들립니다. 경희가 먼저 말합니다. 정자야, 너 기억나? 우리 20살 때 응. 우리 둘이 서울역 앞에서 약속했잖아. 멋진 여자가 되자고. 우리 인생 살자고. 정자는 눈을 감습니다.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젊고 꿈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근데 난 시집 갔지? 그리고 김정자는 사라졌어. 아직 늦지 않았어. 정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76이야. 경희야. 이제 늦었어. 늦은 거 없어. 살아있으면 다 할 수 있어. 경희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내일 만나자. 차 한잔하면서 천천히 얘기하자. 정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전화를 끊고 정자는 창밖을 봅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저 많은 집안에도 자기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지치고 외롭고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요. 다음 날 오후 정자는 동네 카페에서 경희를 만납니다. 경희는 정자보다 2살 어립니다. 파마머리에 밝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얼굴이 왜 이래? 많이 상했구나. 경희가 정자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한 손입니다. 커피 마셔. 내가 살게. 두 사람은 창가에 앉습니다. 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바쁘게 각자의 삶을 살며 정자가 말합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떠나. 뭐? 떠나라고. 그 집에서. 정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내가 어딜 가? 갈 데도 없는데. 있어. 포항. 경희가 핸드폰을 꺼냅니다. 화면에 집 사진이 뜹니다. 작은 단층 집입니다. 마당이 있고 멀리 바다가 보입니다. 내 조카 집이야. 지금 비어 있어. 조카가 서울로 올라왔거든. 정자는 사진을 봅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끝없는 수평선. 월세 싸. 관리비까지 40만 원이면 돼. 넌 연금 나오잖아. 경희야. 나 거기서 뭐 하고 살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네 인생 살면 돼. 정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준호는 어떡하고? 손녀들은 애들 다 컸어. 알아서 살아. 넌 이미 충분히 했어. 경희의 눈이 진지합니다. 정자야, 너 계속 그렇게 살 거야? 죽을 때까지 남 뒷바라지만 하면서. 정자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생각해봐. 진지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는 버스 창밖을 봅니다. 익숙한 풍경입니다. 매일 보던 거리, 건물, 사람들. 떠난다. 상상이 안 됩니다.
이 집을 떠난다는 게 가족을 떠난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뜁니다. 설렘 같은 것입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현관문을 열면 또 일이 기다립니다. 저녁 준비, 설거지, 빨래. 정자는 현관 앞에 서서 잠시 멈춥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립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70평생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혼자 산다는 게 상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요양원에 가는 것도, 여기서 투명인간처럼 사는 것도. 정자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문을 엽니다.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정자는 평소보다 말이 없습니다. 가족도 눈치챕니다. 준호가 물어봅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아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짧은 대답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식사 후 정자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노트북을 켭니다. 서툰 손으로 검색창에 타이핑합니다. 포항 바닷가 집. 여러 매물이 뜹니다. 경희가 보여준 집도 있습니다. 정자는 사진을 하나하나 봅니다. 작은 마당, 텃밭, 파란 대문. 단순하지만 평화로워 보입니다. 정자는 계산기를 꺼냅니다. 연금, 예금, 적금. 숫자를 계산합니다. 할 수 있어. 금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정자는 창밖을 봅니다. 아파트 불빛이 깜빡입니다. 저 많은 집들 속에서 자신은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핸드폰이 울립니다. 경희입니다. 생각해봤어? 응. 그래서? 정자는 한참을 망설입니다. 입술을 깨뭅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할래. 포항으로 갈래. 경희의 환호성이 들립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정자는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해방감 같은 것입니다. 근데 경희야, 준호한테는 어떻게 말해? 천천히 생각하자. 일단 집부터 알아보고. 응. 정자야, 우리 약속 기억나? 멋진 여자 되기. 정자는 웃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습니다. 응. 기억해. 이제라도 우리 그 약속 지키자. 전화를 끊고 정자는 거울을 봅니다. 여전히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하지만 눈빛이 다릅니다. 살아있습니다. 정자는 노트북 앞에 앉습니다. 포항 집을 다시 봅니다. 바다가 보이는 마당, 작은 텃밭. 나도 살 수 있어. 내 인생을. 작은 결심입니다. 하지만 정자에게는 거대한 혁명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정자는 잠들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언제 말할지, 어떻게 준비할지, 무엇을 가져갈지. 두렵지만 설렙니다. 불안하지만 기대됩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옵니다. 정자는 일어나 커튼을 엽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예금을 정리했습니다. 경희에게 연락해서 포항 집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오래된 옷들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집 팔고 싶은데요. 명의가 어떻게 되시죠? 제 이름이요. 김정자.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집을 정자 명의로 바꿨습니다. 상속세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준호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시세가 얼마나 되나요? 부동산 중개인이 답합니다. 요즘 시세로는 9억 정도 되실 겁니다. 정자는 숨을 멈춥니다. 9억. 큰 돈입니다. 매물로 내주시면
한 달 안에 나갈 겁니다. 이 동네 인기 많거든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정자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틀 후 토요일, 준호 가족은 주말 여행을 떠났습니다. 강원도로 1박 2일입니다. 엄마, 같이 가실래요? 아니야, 너희끼리 가거라. 혼자 괜찮으세요? 괜찮아. 집에서 쉴게. 가족이 떠나고 정자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경희가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둘이서 짐을 쌌습니다. 옷, 이불, 그릇 몇 개. 많지 않습니다. 이게 다야? 응. 이게 다야. 평생 살았는데 가져갈 게 이것뿐입니다. 정자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거실에 박스들을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남깁니다. 집 매매 계약했다. 9억에 팔렸고 3억은 준호 계좌로 보내마. 나머지는 내가 가져간다. 새 집 구하는데 보태 쓰도록 하여라. 그리고 요양원은 가지 않으마. 엄마는 포항으로 가려고 한다. 주소는 나중에 알려주마. 엄마가. 메모를 식탁 위에 놓습니다. 정자는 집안을 둘러봅니다. 50년을 산 공간입니다. 준호를 키운 집입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떠날 시간입니다. 현관문을 잠급니다. 열쇠를 메모 옆에 놓습니다. 가자. 경희가 정자의 손을 잡습니다. 후회 안 해? 안 돼. 두 사람은 트럭에 오릅니다. 경희가 시동을 겁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갑니다. 익숙한 풍경이 뒤로 물러갑니다. 정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일요일 저녁 준호 가족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준호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이상하네. 엄마가 어디 가셨나? 여분 열쇠로 문을 엽니다. 거실이 이상합니다. 박스들이 쌓여 있습니다. 가구가 없습니다. 이게 뭐야? 준호가 거실로 들어갑니다. 식탁 위에 메모가 있습니다. 준호가 메모를 읽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여보, 이거 수진이 메모를 낚아챕니다. 읽습니다. 표정이 굳어집니다. 미쳤어? 집을 팔아? 준호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어머님 전화 안 받으세요? 준호가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만 울립니다. 받지 않습니다. 수진이 소리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울동이도 없이 집을 팔아요? 명의가 엄마 명의였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손녀들이 당황해서 서 있습니다. 큰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할머니 어디 가신 거예요?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머리를 감쌉니다. 엄마, 한편 포항으로 가는 차 안. 정자는 창밖을 봅니다. 도시가 멀어지고 산이 나타납니다. 터널을 지나고 강을 건넙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립니다. 준호입니다. 정자는 받지 않습니다. 아직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괜찮아. 경희가 묻습니다. 응. 후회 안 해? 후회할 일 없어. 내 집이었어. 내 인생이야. 경희가 웃습니다. 그래, 잘했어. 3시간을 달려 포항에 도착합니다. 바다가 보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입니다. 정자는 차에서 내립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짠 냄새가 납니다. 저기야. 경희가 가리킵니다. 작은 단층 집입니다. 파란 대문, 작은 마당, 텃밭. 사진으로 보던 그 집입니다. 정자는 천천히 걸어갑니다. 대문을 엽니다. 마당에 들어섭니다. 뒤쪽으로 바다가 보입니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갈매기가 웁니다. 정자는 그 자리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경기야. 응? 고마워. 뭐가? 나한테 용기 줬어.
경희가 정자를 안습니다. 천만에. 넌 잘할 수 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낯선 천장입니다. 낯선 소리들입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벌레 소리.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온합니다. 핸드폰을 켭니다. 부재중 전화 27통. 문자 15개. 모두 준호입니다. 정자는 문자를 하나 보냅니다. 잘 도착했다. 걱정 마라. 나는 괜찮다. 조금 있다가 전화할게. 엄마가 전송을 누릅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끕니다. 정자는 창문을 엽니다. 밤바다가 보입니다. 달빛이 물결 위에서 부서집니다. 이제 시작이야. 두렵지만 설렙니다. 76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눈을 감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듭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 걱정하지 않고 그저 자신을 위해 쉽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립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정자는 기대됩니다. 평생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됩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정자는 눈을 뜹니다. 낯선 천장이지만 불편하지 않습니다.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바다가 보입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릅니다. 주황빛이 물결 위에서 춤춥니다. 정자는 마루에 앉습니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흐트립니다. 짠 냄새, 비린 냄새. 낯설지만 좋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가슴이 뜁니다. 두렵지만 설렙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봅니다. 산책을 나갑니다. 해변을 걷습니다. 조개 껍데기를 줍습니다. 하고 싶은 만큼 걷고 쉬고 싶을 때 쉽니다. 마당에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씨를 뿌렸습니다. 고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동네 슈퍼에서 장을 봅니다. 주인 할머니가 말을 겁니다. 새로 오셨어요. 네.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혼자세요? 네. 아이고, 용감도 하시네. 우리 동네 환영해요. 따뜻한 말입니다. 정자는 웃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습니다. 평생 읽고 싶었던 책들입니다. 시집, 소설, 에세이. 천천히 한 장씩 넘깁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습니다. 밤에는 바다를 봅니다. 별이 쏟아집니다. 서울에서는 보지 못했던 별들입니다. 이게 내 삶이구나. 평온합니다. 처음 느끼는 평온입니다. 열흘째 되는 날 정자는 준호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한 번, 두 번.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절박합니다. 응. 나야. 엄마. 지금 어디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포항이야. 포항이요? 거기가 뭐 하세요? 살지. 뭐. 준호는 한참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집을 팔고 말도 없이. 정자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준호야. 엄마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는 안 잘못했어. 엄마, 인생이야. 엄마가 선택한 거야. 너희 미워서 떠난 거 아니야. 너희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도 아니야. 정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엄마 자신을 찾고 싶었어. 준호가 흐느낍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알았으면 어쩔 건데. 너도 내 인생 사느라 바빴잖아. 그래도 괜찮아. 다 엄마가 선택한 거야. 둘은 한참을 침묵합니다.
전화선 너머로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준호가 묻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정자는 창밖을 봅니다. 푸른 바다, 흰 구름, 끝없는 수평선. 응. 행복해. 진심입니다. 그럼 됐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나도 아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십니다. 마당에 나가 텃밭을 돌봅니다. 상추가 자랐습니다. 고추꽃이 피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친해졌습니다. 같이 해변을 걷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울서는 뭐 하셨어요? 애들 뒷바라지요. 이제는 당신 인생 사시네요. 네. 이제야. 모두가 웃습니다. 비슷한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이해합니다. 경희가 자주 놀러 옵니다. 둘이서 바다를 보며 술을 마십니다. 후회 안 해? 하나도. 잘했어, 정자야. 고마워. 경이야. 뭐가? 나한테 날개를 달아줘서. 경희가 정자의 손을 잡습니다. 너도 할 수 있었어. 그냥 몰랐을 뿐이야. 밤하늘에 별이 쏟아집니다. 파도가 밀려옵니다. 어느 주말 준호가 가족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정자가 문을 엽니다. 어머. 엄마, 준호가 정자를 안습니다. 오래 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 수진이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괜찮아. 손녀들이 달려와 정자를 안습니다. 할머니, 그래. 정자는 아이들을 안습니다. 따뜻합니다. 집으로 들어갑니다. 작지만 깨끗합니다. 마당에서 바다가 보입니다. 준호가 말합니다. 좋네요, 여기. 그치? 엄마, 혼자 외롭지 않으세요? 안 외로워. 너무 편해. 수진이 텃밭을 봅니다. 어머님, 이거 다 키우신 거예요? 응. 상추 딱 가져가. 와, 정말요? 가족이 마루에 앉습니다. 정자가 차를 내옵니다. 바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손녀가 묻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해요? 그냥 살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좋겠다. 너도 커서 그렇게 살아. 아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엄마, 가끔 서울 올라오실 거예요? 글쎄. 보자. 우리가 자주 올게요. 그래. 그럼 좋지. 하지만 정자는 압니다. 이제는 다르다는 것을. 자신은 더 이상 엄마나 할머니로만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김정자로 산다는 것을. 해질녘 가족이 돌아갑니다. 정자는 손을 흔듭니다. 차가 멀어집니다. 정자는 혼자 남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마루에 앉아 바다를 봅니다. 노을이 집니다. 하늘이 붉고 바다가 금빛입니다. 76해를 살았습니다. 그중 50년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신을 위해 살 것입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미소 짓습니다. 평온한 미소입니다. 파도가 밀려옵니다. 밀려왔다 빠져나갑니다. 끝없이 반복됩니다.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밀려왔다 빠져나갑니다. 중요한 건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정자는 이제 압니다. 나는 김정자야.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정자. 바람이 붑니다. 정자의 머리카락이 날립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정자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자유의 맛입니다. 존중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선택할 권리입니다. 고맙다. 정자는 바다에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제 시작이야.
파도가 대답하듯 밀려옵니다. 부모의 희생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